네, 지역 우리 공주 지역의 퓨전 공연팀 재밌네 공연을 들으셨는데요. 이제 다음 공연이 또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순서는 시인님이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실 거거든요. 우리 시인님 어디 계시죠? 네, 저 멀리 전북 임실에서 오신 시인님이신데요. 1980년대에 시인으로 데뷔를 하셨고 시인의 글에는 네, 여기 오셨네요. 네, 아이들이 등장하고 자연이 등장하고 그래서 소박하고 정감 있는 그런 글을 쓰시는 분인데요. 그 글 속에는 섬진강의 배경으로 나오는 글들이 많아서 섬진강 시인으로 잘 알려진 김용택 시인님이십니다. 자, 우리 김용택 시인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네요.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먼 줄 알았는데 차를 타고 와봤더니 금방 왔습니다.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공주를 여기를 90년대에 산성으로 왔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공주 시내를 들어서는 순간 시내가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일찍 와서 이 앞에 찻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해가 좀 길어졌죠? 제가 잠을 일찍 잡니다. 굉장히 일찍 자기 때문에 지금 8시인데 대개 7시 반이나 8시쯤 잠을 자는 시간이어서 지금 제가 거의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얘기를 잠꼬대로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더워서 위에 옷을 좀 벗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전북 임실입니다. 임실 아시죠? 임실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공주의 시민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공주 시민들도 역시 먹을 것부터 찾는 그런 사람들 같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임실에 살고 있습니다. 임실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네, 적어도 이렇게 인문적으로 나와야 그래서 임실읍에서도 한 30분쯤 차로 가면은 덕치면이라는 조그마한 그런 면 소재지가 나오는데 면 소재지에서도 한 4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15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23명이 살고 있는데 겨울에는 점심을 그 마을회관에서 먹어요. 군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23명 정도 사시는데 점심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한 9명, 1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저도 점심 식사를 겨울에는 회관에서 할머니들하고 같이 먹습니다. 여럿이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죠. 그 작은 진매마을이라고도 하고 본래 행정구역은 장산인데 진매마을 마을 앞산이 길어서 긴매였는데 진매 이렇게 그 국외음화가 이렇게 변해죠. 국외음화 사람들이 부르기 쉽게 그래서 진매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40분쯤 30분쯤 걸어가면은 조그마한 초등학교가 있는데 강길을 굉장히 아름다운 강길을 걸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웃에 있는 순창 아시죠? 순창하면 또 뭐가 유명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여튼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중학교와 순창농림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공주에도 아마 공주 농고가 있었을 겁니다. 농고를 졸업하고 선생을 초등학교 선생 시험을 봐가지고 그때 제가 6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48년생 쥐띠입니다. 제가 77살 먹었습니다.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77살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한테 시험 볼 자격을 줘가지고 합격이 되면 4개월 동안 강습을 시켜서 선생으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집에서 돌다가 우연히 선생이 되어가지고 덕치초등학교로 제가 졸업한 학교로 부임을 해서 선생님이 한 학교에 5년밖에 못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있다가 이웃 학교에 가서 1년 있다가 얼른 다시 덕치초등학교로 왔고 덕치초등학교 또 5년 있다가 또 가라고 하면 얼른 가서 1년 있다가 얼른 덕치초등학교로 오고 그래서 여섯 번째 덕치초등학교로 와서 그때 제가 60살까지만 선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갑이 넘어서까지 나라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월급을 좀 탄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60살까지만 하자 그랬는데 5년 있었는데 59이었습니다. 또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다른 학교로. 그래서 마침 교육장이 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나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 네가 가라고 해서 가고 오라고 해서 올 나이는 지난 것 같다. 난 안 갈란다.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랬습니다. 장난삼아 그랬죠. 그랬더니 안 돼. 그 인사 원칙이야. 그래. 나 하여튼 안 갈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3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 학교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 그냥 1년 더 있어도 되겠다. 그래서 1년을 더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으로서 덕지초등학교에 31년을 있었고 초등학교 6년을 다녔잖아요. 37년을 덕지초등학교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초중고등학교 다닐 좀 앉겠습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과서 외에 책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 마을은 너무 마을이 적고 학교도 이렇게 시골 학교여서 교과서 외에 소설책을 읽는다든가 시집을 읽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생이 되었을 때 학교로 월부책 장사가 다녔습니다.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아실 텐데 옛날에 직장으로 월부책을 팔러 다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산 책이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큰 책인데 7권짜리였습니다. 근데 그걸 보려고 산 건 아니고 책이 너무 장정이 예쁘고 크고 좋아서 그냥 사서 윗목에 놔뒀다가 이게 책이 두꺼워요. 한 권 7권인데 그래서 빼서 이렇게 베고도 자고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심심해서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마침 그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었더니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신문지로 방을 다 이렇게 가려놓고 나무도 그때 제가 선생을 할 때도 친구들하고 나무를 하러 다녔거든요. 방학 때면 신문지로 다 이렇게 문을 창호지 문을 가려놓고 책을 7권을 방학 때 다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래 학교를 갔더니 그 책 파시는 분이 헤르만 헤세 전집을 가지고 와서 5권짜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또 읽었죠. 사서 그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많이 나서 어느 날 생각을 주체할 수 없어서 썼습니다. 시를 쓴 게 아니고 저는 시인이 되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책을 읽다가 한 6년쯤 읽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시가 뭔지도 모르고 시는 알지도 못하고 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또 책을 계속 읽다가 몇 년 한 3, 4년 더 읽었는데
처음에 내가 시를 써놓고 내 시를 내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내가 써놓고도 이해를 못했는데 한 4, 5년 더 썼더니 이게 나는 이해를 하겠어요. 내 시를 나는 이해를 하겠어. 이게 뭐 때문에 이 글을 썼구나. 그러고 나서 또 몇 년이 지났죠. 책을 읽기 시작한 지 13년 만에 시를 썼는데 정말 시 같아서 옆에 있는 여선생님을 줘봤습니다. 선생님 이게 제가 시 같은데 이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처음으로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시를 줘봤습니다. 그게 섬진강의 일이었죠. 그 선생님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를 어떻게 그냥 가지고 계시냐. 응모를 해봐라. 그래서 응모를 어디로 하면 되냐 그랬더니 마침 창작가 비평사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시인들이 내고 싶어하는 출판사입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아무나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리하라고 그래서 그리했더니 한 2달 만에 엽서가 왔습니다. 그럴 때는 뭐 전화도 없고 막 그럴 때여서 시를 읽어봤더니 너무 좋아서 신인 작품으로 시를 실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사진을 보내달라. 그래서 사진을 보내줬더니 일주일 후에 또 엽서가 왔어요. 그런 사진 말고 다른 사진 보내달라. 그래서 그런 사진이 뭔 사진이었냐면 저는 조그만하게 나오고 그때는 카메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하게 풍경이 많은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진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집들을 보니까 얼굴이 증명사진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순창까지 가려면 저희 집에서 30분 걸어가야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순창까지 그때 한 1시간쯤 걸리죠. 가서 또 내려서 한 20분 걸어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다음 주에 찾으러 오세요 그러는 거죠. 사진을 찾아다가 붙였더니 그 해에 10월 달에 소포가 왔습니다. 너무 놀란 거죠. 소포를 처음 받아왔습니다. 소포를 받았더니 그 속에 책이 2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시가 제일 뒤에 9편이 실려 있었습니다. 또 한 2주 있었더니 등기 우편이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등기 우편이 와서 너무 놀라서 개봉을 해봤더니 돈이 9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월급이 그때 12만 원이었는데 원고료가 9편 발표했는데 9만 원이 든 거죠. 시를 쓰면 돈도 버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게 시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시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시가 인간들에게 어떻게 필요한지도 잘 모르고 살다가 보니까 책을 읽게 되고 책을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생각을 쓰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시를 쓰고 있어서 시인이 된 거죠. 시인이 됐다고 해서 시인으로 어떤 권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시인이 된 때나 그 이후나 초등학교 평교사로 평생을 살다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선생만 잘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되고 싶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까지 왔잖아요. 내가 생각한 삶보다 더 잘 살고 있다. 사람들이 내 시집을 사서 본다는 게 너무 놀랍고 지금도 너무 고맙고 어떻게 내 시집을 사볼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미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배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남의 일 같지 않다.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 라는 말을 늘 하면서 그 말을 배우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멀었죠. 열심히 공부하면서 마을 사람들하고 마을에 눈이 오면 제가 눈을 다 쓸어줍니다. 저 밑에서 저 끝까지 한 1km쯤 되는 그 시골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눈이 많이 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을의 눈길을 할머니들 눈길을 뚫방까지 마당을 지나서 뚫방까지 뚫방에 가면 신이 엎어져 눈이 쌓여 있으면 털어서 뒤집어 놓고 마을 사람들 눈을 쓸어주는 일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그게 저에게 맞다 하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살고 있죠. 예,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미안한 것 같죠. 세상에 미안합니다. 앞으로도 시를 이렇게 살다가 써지면 시를 쓰는 생활을 하면서 억지로 한 번도 시를 쓰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써지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뭐 저한테 뭘 많은 걸 기대해야 한다든가 시인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여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실 일이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애기들이 2명이 와 있는데 너무 애기들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뛰죠. 저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라고 말을 하는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늘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선생을 그만두고 나서 교문을 나오면서 제일 괴로웠던 것은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놓고 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내가 가르친 대로 한 놈도 사는 놈이 없습니다. 도대체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학교가 왜 있어야 되는지 지금도 늘 괴롭죠. 내 삶에서 가장 괴로운 건 그 2가지입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나도 못 살고 내가 가르치는데 한 놈도 내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괴롭죠. 애기들도 질문을 할 수 있으면 해봐. 몇 학년? 2학년? 2학년이 제일로 제가 2학년을 26년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에 개념 없는 인간, 정말 충동적이고 전혀 꾸밈이 없는 마음대로 말을 하는 정말 아름다운 바람이 부는 풀밭에 풀잎 같은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 2학년입니다. 3학년 가면 이제 영혼이 사라져요. 너무 2학년은 행복했습니다. 2학년 3명을 마지막으로 2명을 가르쳤거든요. 1등, 2등 걱정이 없습니다. 한 학교에 오래 살다 보니까 아버지도 가르치고 아들도 가르쳤습니다. 하는 짓이 지혜배우고 똑같아요. 학부형을 내가 가르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아주 편하게 너무 편하게 해서 월급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가 솔직히 선생님 월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월급이 많아가지고 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진짜로. 우리 안 사람으로 여보 너무 월급이 많어 이렇게 선생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2학년은 질문을 해도 돼. 자, 질문 한번 이렇게 제가 시골에 살고 제가 가방끈이 길지도 않고 또 문학에 대해서 크게 이론을 가지고 있다든가 문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을 존중하는 삶. 저는 생일이나 어린이날이나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린이날 잘하고 그 이튿날부터 잘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사람한테도 평소에 잘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안 사람을 도와주죠. 빨래는 제가 모든 걸 책임을 집니다. 밥은 제가 물을 잘 맞춰서 밥을 제가 잘합니다. 안 사람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안 사람이 다 옳아요. 너무 옳습니다. 지금 안 사람 저 밑에 책 읽고 있습니다. 네. 왜? 왜 얘기해봐.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선생님 삶이 시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도 시 같은데요. 중간에 말씀하시기에 가르친 대로 사는 사람도 없고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여 만약 지금 누구 아이들이나 아니면 후배들한테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요? 알아서 살아야 되죠. 알아서. 네. 우리가 학교 교육이라는 게 본래 교육이라는 게 알아서 살도록 가르치는 게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저 아이들이 알아서 살도록 절대 놓아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더니 서울대를 가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죠. 네. 놀랍도록 어린 아이들이 2학년 빼고 3학년부터 영악하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울 때가 있죠. 우리 어른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한테 애기들한테 어떻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뭘 가르치는지. 옛날에는 뭐 인간답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이제는 전혀 그런 말 했다가는 학생들한테 큰일 납니다. 그냥 알아서 사시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 말씀 들으니까 네. 정말 가슴이 쿵하게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잘못한 게 있으신 모양이죠. 또 그렇게 사는 것도 삶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삶에서 인간이 안 보이고 사람의 얼굴이 사라져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잘들 사시잖아요. 막 불도 휘황찬란하고 이 앞에 보니까 알아서 사시면 되는 것이. 네. 또 잘생긴 3학년 질문해봐. 궁금한 게 뭐 있어 난? 없어? 야 진짜 대단하다. 잘 살았다 아주 뭐. 어머니 아버지이세요? 네. 네. 저는 시를 읽으면 항상 어렵거든요. 네. 읽으면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네. 서술은 읽으면 아 이런 이야기구나 좀 알겠는데 시는 정말 쉬운 시 말고는 읽어주면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은데 시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시를 애써서 읽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네. 그렇죠. 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뭘 이해하려면 뭘 이해한다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면은 시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사회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문화예술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실 것 없고 그냥 뭐 시 안 쓰고 시 안 읽고 편하게 사시면 더 좋죠. 뭐 되게 골치 아프게. 그래도 이제 자꾸 읽으면 이해가 되죠. 네. 소설을 좋으면 소설을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요즘 무슨 소설을 읽으셨는지요? 네, 바쁘셔가지고 네. 우리들이 독서를 할 때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안 읽으면 다른 것을 이해가 잘 안 되는 책이 한 4권 정도 있습니다. 뭐 성경 이런 뭐 이렇게 빼놓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종의 기원은 사람들이 되게 책이 두껍고 어렵다고 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고 지루합니다. 네. 정말 지루해가지고 이게 비둘기에 대해서 몇 장을 써놓은 거죠. 이 다윈이라는 분이. 그래서 거기서 다 질려서 책을 그만둬요. 그런데 끝까지 읽어가면 이게 책이다.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명의
비밀, 생명,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이해하는 책이 바로 종우기원입니다. 저는 3번 정도 읽었습니다. 코로나 때 옛날에도 읽었지만 다시 안 사람이 종우기원을 읽고 3번을 읽고 나보러 3번을 혹 읽으라고 해서 3번을 읽었습니다. 정말 생명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은 너무 아름다운 책입니다. 우주의 신비를 이해하는 책입니다. 그 2권이 기본 도서입니다. 생명의 신비로움, 그다음에 우주 신비로움, 지구의 신비로움, 저 우주의 신비로움을 우리들에게 주는 우주와 생명을 이해하게 하는 책이 그 2권입니다. 정말 그 책을 안 읽고 책을 읽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이나 젊으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는 우리 인류가 어디서 시작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가 사피엔스입니다. 어마어마한 책이죠. 정말 감동적인 책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죠. 이스라엘에 태어나셔서 그분이 또 쓴 호모테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모테우스는 우리 인류가 사피엔스는 여기까지 살아온 삶, 우리 인류가 어디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호모테우스입니다. 이 4권을 읽으면 다른 책들이 전부 이해가 됩니다. 시도 이해가 됩니다. 시간이 없다는 소리는 정말 거짓말이고 모두가 다 시간을 만들면 되는 거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4권의 책을 읽으면 세상에 화내지만 저 솔리파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책들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다른 모든 책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작년 올해 노벨 문학상을 탄 소설들을 읽었습니다. 100년의 고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소설가. 그다음에 요즘에는 쿠시라는 작가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놀랍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있는 힘을 다해서 책을 50페이지 이상 읽습니다. 놀랬어? 시인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죠.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찍 자서 3시 반쯤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술 먹고 들어올 때 저는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을 하죠. 정말 너무 얼마나 세상에 할 일이 많고 세상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멋진 세상인지 얼마나 인간이 멋지게 살 수가 있는지를 배우는 게 책입니다. 일단 그 종우기원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삶을 있는 힘을 다해서 사는 거죠. 근데 책 읽는 걸 있는 힘을 다해서 읽는 건 좀 이상하죠. 하여튼 뭐 그 책을 읽으시면 시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다른 분. 선생님, 저는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이 지금 24인데요. 애들 게임을 해요. 그래서 엄마 생각에는 인문학적으로 풍경을 읽고 그 독서도 좋은 책을 좀 읽어서 좀 제가 청춘 방황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하면은 삶의 지표도 정해질 것 같은데 게임 속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도 하는 그 롤이라는 게임까지 추천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이게 굉장히 혼란할 것 같은데 이런 아들한테 인문학적으로 관심을 갖아야 되는 거니까 정신적으로 안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굉장히 그게 어머니께서도 자기가 낳은 그 자기 자식을 어머니께서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몇 살까지 사냐면 120년을 삽니다. 너는 큰일 났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몇 살이야? 2학년이면 10살이지. 9살이야. 앞으로 110년을 살아야 돼. 참, 어떻게 할래? 진짜 보통 큰일이 아니다. 24살 먹었으면 앞으로 100년이 남았네요. 좀 더 기다려 보시죠. 뭐. 100년이나 남았는데. 좀 더 기다려 보세요. 뭐 지금 당장에 뭐 어머님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좀 뭐 앞으로 100년이 남았기 때문에 좀 뭐 기다려 보시죠. 또 네. 선생님이 별 계획 없이 살아오신 것 같은데요. 네. 진짜로 계획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는 계획 없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계획을 세워봤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자기는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사시면서 가장 후회됐던 일과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또 앞으로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좀 나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아유, 금방 제가 질문한 걸 다 잊어버렸네요. 저는 그 초등학교 선생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이 안 되어 있어. 교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4개월 동안 강습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저 아이들하고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했습니다. 근데 이제 용케도 책을 읽다가 보니까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은 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선생이 참 아름다운 직업이겠구나. 내가 시골 집에서 태어나서 난 가난하게 태어났단 말은 하기 싫어.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지. 잘난 사람들일수록 더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그러고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다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대통령 나선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뭐 사 먹는 거야. 진짜 짜증나죠. 그런데 선생은 왜 선생이 좋았냐면 차츰차츰 좋아졌는데 가르치면서 배워요. 정말 아름다운 직업이었습니다.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나를 가르치는 것이구나. 아이들을 가르침과 동시에 나를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선생이 좋은 거죠. 그래서 평생 선생만 하면 살고 싶었죠. 그리고 다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계획이 있다면 이제 요즘 좀 생각이 조금 계획이 하나 생겼어요. 계획이라기보다도 옛날에는 더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더 살고 싶다. 이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살다 어디선가 죽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조금 욕심이 생겨서 읽을 책이 앞에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알라딘에 들어가서 새로 나온 책을 다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리뷰를 보고 사야 할 책을 사진을 다 찍어놔요. 그래서 지금 이 핸드폰에 사야 할 책을 너무 많이 이렇게 있어요. 안 사람이 자기 생일이 7월 며칠이래요. 근데 지금부터
자기에게 난 생일 선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계속 졸라요. 생일 선물을 지금 사달라고. 그래서 뭐냐면 인도의 유명한 건축가가 쓴 전집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뭐 새가 오네요. 예, 빨리들 가서 자라 그런 소리 같아요. 그 책을 28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볼 책이 앞에 좀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살아보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다른 건 전혀 없어요. 뭐 시를 어떤 시를 쓰겠다, 뭐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는 것도 없고 무엇이 되고 싶은 게 없어요. 도대체 사람이 선생을 평생 했으면 되지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획이 지금도 없고 조금 더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다 막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책을 읽을 책들이 앞에 있으니까 이 책도 좀 더 읽고 싶고 저 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때로 있어요. 때로 계획이 아니고 그러지 그 외에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늘 지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성에서 이 어마어마한 느티나무와 소나무 밑에서 이 바람 소리를 들으며 이게 옛날에 왕이 있었잖아요. 왕들이 거니러스를 그런 그 왕들도 있고 또 왕에는 궁녀들이 또 많잖아요. 걔네들 걸어 다니까 딱 생각하면 너무 좋잖아요. 특히 바람 소리가 좋습니다. 나뭇잎이 이제 5월이 되었기 때문에 나뭇잎이 부딪혀서 소리가 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소리가 조금 나죠. 좀 크면 이제 나뭇잎이 두터워져서 탁탁탁탁탁 소리가 납니다. 그런 진행을 보는 거죠. 저는 늘 지금이 좋습니다. 너무나 삶을 쉽게 살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삶을 너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잘 사시는 분들 같아요. 옷차림이나 앉아있는 태도나 얼굴빛이나 애기들도 이 두 애기들도 잘 사는 집 딸 아들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고 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자는 겁니까? 저는 알아서도 사시고 저는 그냥 뭐 지금 글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글을 3가지 정도 씁니다. 하나는 아내의 말을 씁니다. 아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하는지 아내가 말하는 걸 너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너무 화내요. 아내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기를 키웠어. 아기를 학교를 보냈어. 대학교를 보냈어. 결혼을 시켰어. 남편한테 시달리고 살았어. 너무 많은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아내의 말이 너무 전국을 찌릅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 오늘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해서 아까 당신이 이 말을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봐. 자기도 잊어버려. 뭔 말을 했는지 그 기록하고 오늘 본 문장, 오늘 본 나무 이파리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다음에 시를 쓰고 어제 일기를 오늘 씁니다. 아침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글을 쓰고 삽니다.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얼마나 더 시인이 뭘 얼마나 더 합니까? 저는 그 시골 집이 내가 막연하게 이런 꿈을 꾸었어요. 선생을 그만두고 나면 내가 사는 집이 기와집인데 저 기와집 뒤에다가 집을 짓고 책이 많은 좀 널찍한 서재를 하나 지어서 책이 많이 있고 한옥이 예쁘게 있고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꼭 그렇게 계획은 세운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을 이따끔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라에서 그것을 제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걸 알았는지 나라에서 집을 지어줬습니다. 농업식품부에서
제가 제 땅과 집을 군에 주었어요. 그걸 기부채납이라고 그래요. 내 것이 아니야. 이제 군 겁니다. 그래서 집을 2채를 새로 서재 하나, 내가 살림하는 집 하나, 우리 아버지가 지은 한옥 예쁜 집 한옥 조그마한 12평짜리 있고 서재가 있고 살림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집을 줘준다고 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나 안 한다. 날았던 세금 쓰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미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절반만 달라. 절반은 마을을 위해서 써라. 그래서 우리 내 돈 보태고 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 미안해요. 날았돈을 5억인가 줬어요. 집을 우리 내 돈 보태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럼 됐잖아요. 미안해요. 너 집을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지어서. 근데 내가 관리하고 있어. 사실은 그건 나라 거예요. 계약을 5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잘못하면 쫓겨났겠면 진짜 힘들어.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굉장히 얼굴 보니까 복이 있게 생기셨고 그런데 그냥 남편도 좋으신 분 같아요. 얼굴 보면 압니다.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네. 네. 그냥 그렇게 잘 사세요. 네.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또 네. 네. 선생님은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실 때 이제 담임 교사도 많이 하셨잖아요. 계속했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혹시 다른 반 아이들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교육을 시키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래서 선생님이 좀 강조하셨던 아이들에게 강조하셨던 그런 교육.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아까는 이제 잘 살고 있는 아이들도 없다고 했는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자랑도 한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얘기를 진짜 하기 싫은데 제자들이 괜찮은 제자들이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 하신 분들 계실 텐데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충실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저학년을 오랫동안 2학년만 26년 가르쳤기 때문에 2학년 3명을 가르칠 때, 2명을 가르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60명을 가르칠 때는 너무 쉬웠어요. 그냥 다 한 놈이야. 다 한 놈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막 가르치면 되는데 3명 가르치면 3명이 한 놈인 거죠. 따로따로 한 거죠. 인간이 따로따로예요. 한 명이 아닌 거죠.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교장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몇 번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6년 앞에 그만뒀거든요. 제가 48년생인데 51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3년 남아서 퇴직 3년 내놓고 그만뒀기 때문에 6년 동안을 앞당겨서 퇴직 명퇴를 했습니다. 교육감이 비서를 보내서 선생을 교정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때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 이 3명도 감당을 못한다. 저 인간들 3명을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지 모르니까 교육감이 나보고 교정을 하라고 한다. 근데 안 했습니다. 아이고 2학년. 네. 그래서 특별하게 가르친 건 글쓰기였. 가르친 게 아니고 글쓰기와 그림이었습니다. 2학년 가르치는 건. 네. 시간이 많이 남아 안 가. 집에 3명인데 집을 보내주면 안 가요. 이거. 왜냐하면 점심을 먹었잖아요. 안 가고 맨날 주위에서 놀면 그 그림을 제가 이렇게 크레파스하고 그 종이 미술 그리는 종이 있잖아요. 종이 미술 종이를 큰 걸 스케치북을 준 적이 없어요. 다 잘라서 손바닥만한 것부터 조금씩 크게 이렇게 놔둡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화병을 하나 우리 내 방에는 늘 화병이 있었습니다. 늘 꽃을 꼽아놔요. 그래서 늘
날마다 이걸 그려라 그러는 거죠. 다른 거 그리지 말고 이것만 그려라 그러는 거죠. 너무 그림을 잘 그립니다. 안 가르치면 잘 그려요. 어찌 그림을 잘 그려서 전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160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그림을 액자에다 잘 그려서 넣어놨는데 유명한 화가들이 제가 유명한 화가들 친구들이 많습니다. 와가지고 막 저 그림은 어디서 났냐고 생각. 너 몽마르트 알지? 그래. 몽마르트도 샀다. 얼마 주고 샀냐? 500불 주고 샀다. 1000불 주게 팔아라 그러는 거죠. 그럴 정도로 그림이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하나만 그리면 하나를 계속해서 그리다 보면 다른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를 알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저놈이 열을 알아본다는 게 이게 공부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하나를 가르쳐줘서 하나만 알아서 정답을 쓰면 되는 거죠. 모르면 찍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절대 모르면 안 썼습니다. 제가 최고로 맞은 점수는 62점입니다. 평균. 중학교 2학년 때. 그 점수로 저는 지금까지 버텼어요. 한 번도 누구한테 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찍어서 대학교 갔잖아요. 안 갔어? 너도 그냥 그러지 마. 그러니까 절대 찍으면 안 돼.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찍어서 할 수가 있어. 그래서 62점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한 번도 부끄러운 적도 없고 어디 가서 지고 있다 이런 그런 게 뭐 좀 이상하지만 어떻게 밀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 위에 사람이 없고 밑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평등하죠. 그 누구도 잘 산 사람이 있고 못 산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다 한평생을 사는 거죠. 누가 감히 나보러 자기보다 못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저기 가는 저 사람 보러 나보다 잘못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들한테 하나를 가르쳐줘서 열을 알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글을 지도해 보거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림을 이렇게 그려라 저렇게 그려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한 몇 개월 그리다 보면 다른 것도 애들이 그려옵니다. 너무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나저나 그걸 막 꼭 애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이게 아니고 놀고 있으니까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내가 잠부도 봐야 되고 책도 봐야 되는데 너무 교실을 시끄럽게 하니까 쫓아불죠. 그림 종대기 가지고 크레파스 가지고 가. 3명이니까 다 내가 사죠. 사도 놔두죠. 그럼 애들이 진짜 아껴서 써요. 크레파스도 종이도. 나가서 그래가지고 가져옵니다. 이렇게나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다니 감동하는 거죠. 피카소 그림 어렸을 때 그림 전시를 바르셀로나에 가면 어린이 그 피카소가 어릴 때 그린 그림 전시관이 있습니다. 피카소 전시관 미술관. 우리 아이들보다 어린 반푼은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천재입니다. 아이고 진짜 2학년이 다 천재야. 천재는 괴롭다 지금. 그래서 특별하게 뭐 이래라 이렇게 저렇게 한 적은 없고 그렇게 시간이 남아서 그냥 가르친 건 아니고 이 꽃병을 그려라. 나가서 놀다 와라. 뭐 그렇게 글 한번 써봤구나 뭐 그래요. 안 쓴다고 해서 뭐라고 해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뭐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2학년 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저 아이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잘하겠어요? 1년 동안 나한테 와 있으니까 그냥 학병도 뭐라고 못 하니까 재밌게 놀다 가는 거죠. 숙제도 저는 안 냅니다. 집에서 일까지 내가 왜 간섭을 해야 돼? 엄마들이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그렇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뭐 퇴직하셨을 텐데 어디가 그걸 물어보세요? 선생님, 네. 퇴직하셨어요? 네. 이제 학교 잊어버리고 나는 진짜 학교 잊어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골치 아프게. 나보러 뭐 지금도 아이들이 그립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참 천만의 말씀이죠. 난 지금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질문을 지금도 아이들이 그립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래가지고 혼난 적이 있어요. 지금 내가 그리워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그냥 잘 알아서 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도 아우 저 2학년이라고 하면 그냥 너무 반가. 너무 간섭 보고 싶어. 네. 근데 간섭 보면 또 요새 아이들은 싫어해. 네, 네 그렇습니다. 또 뭐? 네. 사모님하고 일상을 사시면서 평상시에 소통이 돼갖고 네. 안사람하고 사는 거요.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지금까지 제가 그 아내하고 둘이 한 집에서 밥을 먹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정말 이렇게 오래 같이 살지는 몰랐고 안사람도 그랬고 이렇게 둘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부 생활인데 제가 주례를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근데 저번에 출판사에서 어떤 출판사 직원이 결혼을 했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너 사는 거에 내가 간섭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절대 신랑한테 남편한테 남편이 이래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털끝만치도 갖지 마라. 네. 이렇게 왜 남편이 이걸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근데 이게 안 해주면은 자꾸 그것이 쌓이고 누적이 되면 어느 날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안 사람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네. 질책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안 사람한테 당연하죠. 그거 어떻게 시인으로서 이렇게 아니 우리 안 사람은 절대 시인하고 살지 않습니다. 남편하고 살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질책을 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안 싸우고 산다는 건 저는 이해를 못해요. 옛날에 어머니가 애들은 싸워야 큰다 그랬습니다. 싸우면 모순이 드러나죠. 차고 끝이 없는 착오들을 결론 짓는 겁니다. 착오가 일어나면 부딪혀서 싸우게 되는데 싸우고 나서 생각해 보면 누가 잘못을 먼저 아냐면 내가 알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먼저 알기 때문에 얼른 고민하다가 여보, 진짜 내가 그 잘못했어. 나도 그 유교적인 그런 전통을 갖고 산 우리나라 남자잖아. 어쩔 때면 그런 그 남자의 권위가 아니고 권위주의가 튀어나올 때도 있어. 그걸 좀 이해를 해줘. 좀 조심할게. 네, 잘못했어. 고쳐보고 노력을 할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 일어난 일은 자기 전에 다 해소를 하고 삽니다. 말을 안 하고 하루 이틀을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부부간에.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은 되게 남자들이 잘못해. 솔직히 말하면 되게 남성들이 잘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하면 바로 잘못했다고 말하죠. 애들 앞에 서려면은 아이들 앞에 서야 되잖아요. 저는 늘 아이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침에 뭔가 좀 껄쩍지근한 게 안 사람하고 둘이 그런 게 있으면 차에서 바로 내리면 전화를 해야지. 안 사람한테 여보 나 왔어 이렇게 말하면 알았어요. 그리고 다 끝나는 거죠. 알아. 내가 마음을 풀고
저 어린 아이들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애들한테 내 마음이 기분 나쁜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늘 잘못했다고 말해. 그게 뭐 잘못했다고 말한 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너무 편해. 내가 용서를 빌면. 에? 아니 지면 되지. 어떻게 이기려고만 해. 참 저런 양반들 때문에. 왜 이기려고 그래요? 내가요, 우리 손자가 우리 집에서 작년에 1년 반을 살았어요. 5살 먹었어. 아빠가 떨어져서 왔어요. 저기 지 엄마하고 며느리하고. 너무 아빠가 보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짜증이 계속 며칠간 짜증이 났는데 나도 모르게 고함을 빽 찔러본 거야. 식구들 다 있는데. 너무 내가 놀라본 거죠. 아니 저 애기한테 내가 인격적으로 지다니. 그렇잖아요. 나는 3살 먹고 4살 한 2살 먹은 애들한테 인격적으로 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너무 잘못해 본 거죠.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안사람 보고 잠서 여보 어떻게 해야 되나. 저 5살 먹은 애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할아버지로서. 자가 무엇이 애들이 밥티를 안 얻혀야 된다는 걸 이해 못해요. 애들이 밥티를 얻히면 안 된다는 걸 이해를 못한다니까. 근데 어른들은 계속해서 제재하는 거죠. 근데 가가 짜증낸 것을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 짜증을 냈을 텐데 내가 고함을 빽 질렀으니 저 4살 먹은 애한테 이 78살이나 어디로 먹었까니 제 애기한테 저렇게 화를 내고 너무 놀래가지고 3일 동안 걱정을 했어요. 해결을 하려고. 근데 애기한테 야 잘못했어 이렇게 부터 안 되잖아요. 뭔가 분위기가 탁 돼야 되는 거죠. 애기가 유리창에 청개구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청개구리 할아버지 청개구리 발가락이 4개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쳐다보면서 오 이때다. 그래서 시연아 발가락이 4개야. 할아버지가 어제 그제 너한테 고함 질렀지 화냈지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눈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좀 뭔가 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유아원을 가면서 우리 안사람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가면서 우리 애기가 그러더래요. 엄마, 할머니, 아침에 할아버지가 나한테 사과했지? 됐다. 용서가 된 거죠. 그래야지 애기한테도 그럼 애기한테 진다고 생각하세요? 참 진짜 생긴 것은 그렇게 안 생기셔가지고 죄송한데 지고 이기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고 이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정치나 모든 사회 구조 자체가 지기 아니면 이기긴 거죠. 적대적이고 적개심에 차 있죠. 우리들의 삶이. 무섭죠. 네. 저요 좀 쥐면 안 되는가? 참 어떻게 이기고 살아요 부인을. 그렇게 밥도 맨날 해주고 빨래도 해준 사람은 내일 아침부터 밥을 하세요. 빨래도 하고. 네. 빨래도 세탁기 가지고 널면 되죠. 빨래 널면 널어서 말려서 개면 얼마나 빨래를 갠다는 자체는 인생을 정리하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일이야. 차분하고 차분해져요. 빨래를 하고 있으면. 네. 빨래 갤 때 제일 좋아요. 빨래 넣을 때도 그냥 색깔별로 쫙 늘어놔. 예술이야. 딱 늘어놓고 오, 잘 늘었네. 내가 해놓고 내가 감동하는 거죠. 네. 자기 감동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 지금 가야 돼요. 잘 시간이 넘었는데 9시 됐네요. 자, 또 뭐 시간이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그
제가 한 말씀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시인님은 그냥 시인이 아니시라 그 섬진강 그 김용택 시인이라고 꼭 그러거든요. 섬진강이 꼭 따라붙는데 네. 그 제가 보면 섬진강은 시인을 만들고 시인은 섬진강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동력이라고 할까? 그 근간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저는 제가 섬진강 시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또 그렇게 불렸을 때에 어쩔 때는 괜찮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섬진강을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사람들이 나보고 섬진강을 지킨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내가 어떻게 섬진강을 지켜요? 막 고향을 지킨다고 나보러 와서 그래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고향을 지켜? 나도 못 지킵니다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섬진강 시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이 그랬는지 찾고 싶어 지금은. 네. 단 섬진강 시를 쓸 때 시를 써놓고 이게 정말 시 같다. 섬진강 일을 써놓고 섬진강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금도 그 일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쓴 시도 가지고 있고 숙직실에서 썼습니다. 써놓고 또 다음에 또 시를 썼는데 또 뭐 그 비슷한 강 이야기를 썼어요. 죄송한데 이 아이들 주소를 좀 적어주시면 제가 집에 가서 아이들이 읽을 책이 혹시 있으면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를 이따가 애기 주소를 좀 적어주세요. 얘기하고 이름이랑 그래서 또 시를 썼는데 섬진강 1호 오면 좋겠네. 그래서 1호 했습니다. 또 써놓고 보면 또 내냐 뭐 너무 뭐 강이 여기서 우리 집에서 한 40-50m 되기 때문에 하루도 강을 안 보고 산 적이 없어요. 뜨면 강이 물소리죠. 그냥 바로 내가 자고 있는 방 이 앞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강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강과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집 제목을 섬진강 1, 2, 3, 4다 나중에 귀찮으니까 5, 6, 7, 8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섬진강 시인이다 그러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어쩔 때는 좀 기분이 좋을 때도 있죠. 그 사람들이 그 김용택이가 섬진강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저 부동산을 절대 건들면 안 된다 내 거니까 농담으로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친한 친구 오면 강 따라가다가 야 여기서 저까지 네가 가져 제가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뭐 그게 크게 시 쓰는데 약간 좀 내가 사람들이 섬진강에 국한시켜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세상을 뜯어걸 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뜯어걸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내가 사는 마을 사람들이 내 영혼의 집이죠. 그들에게 늘 엎드려서 시를 써서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죠. 뭐 그 크게 뭐 동력이 되었겠죠. 뭐 저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한 시간이면 뭐 제가 강연을 가면은 제가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거의 뭐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25번 정도를 한 10년을 다녔죠. 전국에 어디 안 간 군, 시, 기업체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공무원 연수원에서 강연을 주로 전라북도 지방 공무원 연수원에서 강연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사실 여기도 굉장히 귀찮았습니다. 그래도 뭐 와서 사람들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사람 나를 쳐다보고 있어가 제가 신기해요. 얼른 가라고 얘기하는 거 듣고 있는 거죠.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뭐 별일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분만 제가 그 질문을 받겠습니다. 나 안 건강해요. 예,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요즘에는 제가 오래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고개, 허리, 다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강가에 살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강가예요, 사실은.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요즘은 꾀꼬리가 날아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정말 사람들이 저희 집 앞에서 앉아서 앞에 강과 산을 바라보면서 나도 여기서 살면 시를 쓰겠다 하는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건강은 뭐 그냥 어떻게 해본 적은 없고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협착증이 있어서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나이 들면 다 그런지 알고 사세요. 그래서 그런지 알고 살았더니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누워서 제가 일찍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3시 반 이렇게 일어나면 누워서 스트레칭을 하는 한 20분 정도 하는 걸 제가 개발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깨가, 다리가, 허리가 안 아플까를 생각하고 누워서 온갖 짓을 다 하죠. 별거 너무 할 게 많아요. 고개, 어깨 막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개발이 돼요. 그래서 그걸 해서 그런지 허리가 좀 괜찮습니다. 알아서 또 해야 된다니까 그것도. 나하고 선생님 몸하고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선생님이 어디가 아픈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거기를 보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제가 지금 나이가 77이잖아요. 속으로 골병이 다 들었죠. 그래서 제가 안사람보로 늘 이렇게 말하면 제가 걸어갈 때 내 뒷모습을 보고 내가 노인같이 아그작거리면 바로 말해라. 그러면 강연을 절대 안 간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막 가서 뭐 콩이 아파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람들을 다 우습게 봐.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그렇잖아요.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 행복이 이러느니 무엇이 어쩌나 이렇게 하는 걸 하는데 보면 참 웃겨.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만 실천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어그작거리면서 강연을 가면 안 되겠다. 이게 내 계획입니다, 선생님. 네. 또 뭐 아까 짧게 질문을 잘해야 대답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네. 읽으시고 이제 글을 쓰시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혹시 그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대한 혹시 권유할 만한 내용이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조시마 장로 편을 네. 좋아해서 거기 이제 애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저는 그거를 많이 오디오로도 듣고 한 100번 이상은 들어봤어요. 그 편만. 대단하시네요. 아니야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걸을 적에 눈도 나쁘고 하니까 그거 지금 그렇게? 오디오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혹시 그게 글 쓰시는데 네. 그 되게 사람들이 그 말도 그렇지만 글 쓰는 것도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잖아요. 배운다기보다도 써보는 거죠. 쓰면 늘어요. 이게 참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엔 잘 못하다가 늘어요. 늘기 때문에 저는 전혀 타고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과서에 책을 읽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또 글을 써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글을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안 쓰죠. 지금도 그래서 계속 제가 글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쓰면 늘어요. 지금도 늡니다.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면 언어를 동원해요.
언어 동원 능력이 되고 한 단어가 일으키는 영감, 한 단어가 일으키는 증폭된 개념을 우리가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단순하지만 모든 말들이 다 사랑으로 집결됩니다. 모든 언어가. 노력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모든 세상의 단어들이 다 노력으로 집결됩니다. 그렇듯이 늘면 쓰면 언어를 자꾸 동원하는 힘이 생겨서 그리 잘 지금도 제가 요새는 뭐 제가 그 일기를 그렇게 써서 안 사람 한 번씩 보여주면 요새 당신 이제 독서를 많이 하더니 이게 글을 이게 언어 동원 능력이 대단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이 책을 거의 같이 읽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얘기가 막 상승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학을 타고 날아갈 것 같아. 책을 읽으세요. 한 권만 하지 마시고 다른 책도 읽으시고. 또 선생님이 지금 금방 끝냈으면 하시는데 앉아 계시니까 네. 오늘 가까이서 뵈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고 자라서 지금까지 사시는 제가 지금 한 15가구에서 9가구로 줄은 마을에서 30년을 사는데 좀 지루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은퇴를 6년 조기 은퇴하셨는데 은퇴하고 이제 지금 살아가시는 그런 곳과 연결이 되겠네요. 정말 지루하다는 생각 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한 마을에서 그 학교에서 거기서 자라고 지금까지 사시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거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앞산이 가까워요. 조금만 강 건너 바로 산인데 요새 앞산을 바라봅니다. 아침에 이 숲이 우거지는 이 속도가 햇빛이 떨어지는 그 명암이 바람이 불 때 나무 가지가 정말 한쪽으로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무 가지가 이 느티나무 가지가 바람이 불면 한쪽으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다 이렇게 쓰러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 번도 저 앞산을 보고 질려본 적이 없습니다. 새 얼마나 새들이 아름다운지 참새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노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어쩌면 저렇게 경이로운지. 요새는 찔레꽃이 또 펴요. 모든 것들이 다 늘 어저께 볼 때와 오늘 볼 때 다릅니다. 정신이 없어요. 한 사람이 나보러 당신 밥 먹다가도 나가. 난 밥 먹다가 사진 찍으러 나가는 거 새소리가 들리는 거죠. 꾀꼬리 느티나무 때문에 빨리 따가서 보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신비롭습니다. 경이롭죠.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에 있는지, 누가 저렇게 달빛이 부서지는 강물을 나한테 주었는지, 그 강물을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신비롭죠. 그래서 제가 시를 모든 시, 모든 동시, 모든 산문이 다 마을 이야기입니다. 자연이 끝도 갓도 없는 거죠. 너무 정신이 없어 하루가. 너무 경이로워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하나님이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겠죠? 네, 그렇죠. 저는 뭐 교회를 안 다닙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나한테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사실은 많아요, 요새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릴까. 돌멩이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 개구리가 어떻게 저렇게 올챙이가 나와서 펄떡펄떡 뛰갈까. 높이는 얼마나 될까. 얼마나 몇 센치를 뛰어갈까. 재볼 때가 있어요.
개구리를. 나비는 어떻게 잠을 잘까? 언제 일어날까? 이슬이 붙어 있는, 이슬 달려 있는 풀잎에 눈꽃만한 풀잎에 눈꽃만한 벌레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산책을 할 때가 있고, 산책을 보고 온 것을 다시 찍으러 카메라를 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다르죠. 예. 그래서 너무너무 바쁩니다. 예. 보통 바쁜 게 아니야. 예. 정신이 없어요. 하루하루. 그래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죠. 네. 본 것을 기록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제가 서서 받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지금의 모습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들이 40의 나이에도 50의 나이에도 그러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40대, 50대를 아주 바쁘게 살아온 네. 나이거든요. 예. 그때도 세상 보는 눈이 그러셨는지, 새소리가 궁금하고 나비의 춤이 그렇게 보이셨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해요. 네. 그때도 저는 40대, 50대, 60대 늘 한 번도 어떤 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때도 지금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죠. 지금의 나비가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의 나비가 더 신비롭고. 예. 그래서 그때도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선생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도 월급이 많으니까 그 월급으로 살아도 되겠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좋다. 어떻게 내가 시를 쓰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집에서 시골 그 한옥에서 직장을 다녔는지, 그것만으로도 강길을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 저는 행복했죠. 근데 너무 복에 겨운 거죠. 너무 복이 많다고 생각하면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이 이렇게. 근데 나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상이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겪을 것을 겪고 삽니다. 나는 안 그랬어.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나 다 크고 작기는 하겠지만 다시잖아요. 어르신들. 겪을 것 다 겪고 살아갑니다. 이보다 더 좋을 때도 있고 있을 것이고 느닷없이 이보다 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보다 더 안 좋을 때도 있을 것이고 행복할 때도 있었고 불행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행복할 때도 있었고 불행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다. 그냥 50대 50이다. 저는 삶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절반은 좋고 절반은 안 좋았다. 아니 51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이 그거를 못 넘어갔습니다. 다 그냥 저도 여러분들이 사는 것처럼 진짜 죽고 싶을 때가 있었고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고 각시하고 이혼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는 삶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너무 어머니 힘들어 나 죽겠어 그러면 용태가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먼 수가 있다. 우리는 먼 수를 찾아서 스스로 찾아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이렇게 살고 계시고 모자를 쓰고 밤늦게까지 쓸데없는 저 섬진강가에 살고 있는 조그마한 못난 놈한테 얘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장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삶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아셨으니까. 당장에 가서 있다가 안사람부로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제 말씀을 진짜 제가 꼭 끝에 가서 괴로워요. 지가 무엇인지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막 하고 그리고 또 괴로워요. 예. 예, 이해해 주시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씩씩하고 용감하고 희망찬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왜 그 끝까지 안 가시고 기다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6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별건 아닌데 선생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시인이 있으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 시인이 좋았고 그때는 그 시인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시인을 오래 끝까지 좋아할 수는 없어요. 달라져. 예를 들어 김수영이 정말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김수영 너무 훌륭한 시인이죠. 김수영 시인 훌륭한 시인입니다. 어떤 신경윤 선생이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공부를 하고 내 삶을 나도 나름대로 살다 보니까 그 김수영 시인이라든가 신경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는 백석이라든가 뭐 소월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쨌든 조금 다른 사람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요새는 외국 시집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휘트먼의 시하고 휘트먼의 시를 풀립을 좋아합니다. 그걸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인으로서는 김혜순 시인 날개 환상통을 계속해서 머리맡에 놓고 요새 읽고 있습니다. 예. 아니 시인이 있어요. 김혜순. 김혜순이라고 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김혜순 시인의 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지 막 기분이 막 좋아서 막 이런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읽고 나면 이해가 돼요. 예. 지금은 김혜순 시인의 우리나라 시인으로서는 김혜순 시인에 이렇게 매달려 있고 네루다 시인도 좋아하고 심부르스카도 좋아하고 글릭이라는 시도 좋아합니다. 시인도 좋아하고 그래서 요새는 번역된 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들을 읽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마지막으로 여기 그 탈이 떴다고 전화 주시다니요 라든지 아니면 제일 본인의 시를 하나 읽고 마치고 싶으면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시를 제가 어디 가서 낭송 못해요. 너무 부끄러워. 도대체 그 시를 왜 그렇게 잘못 썼는지. 근데 그 시는 그 김남주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셨죠? 그 시인이 우리 집으로 자주 왔어요. 남자야. 어느 날 집으로 왔다가 갔는데 달이 뜬 거죠. 너무 달이 아름답게 떠서 전화를 했어요. 형 집에 안 가고 오늘 저녁에 저 달을 봤어야 되는데 그래야 시를 나보다 잘 쓸 텐데 그랬더니 야 임마 달이 떴다고 전화 준 놈 너 처음 봤다. 그래서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끄러워 그 시. 네. 긴 시간 동안 정말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